네, 여러분들이랑 이제 변수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제가 동영상으로 미리 드리는 이유는 이제 중간중간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학습 속도를 조절하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딩을 짠다는 게 혼자서 공부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막 가르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속도가 다 각자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어차피 현장에서 만나지 못할 바에는 좀 동영상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면서 저랑 프로젝트 하고 혼자 공부하고 프로젝트 하고 혼자 공부하고 이런 식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냥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이제 하셨고, 이제 제가 변수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하고, 우리 만나서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면서 같이 또 해보고, 또 동영상 보고, 만나서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변수랑 연산자에 관해서 먼저 해볼게요. 이제 변수라는 거는 이렇게 값을 담는 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a에다가 3을 넣어놓고 프린트 a를 하니까 3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게 a고 여기다 3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은 뭐가 되든 이 앞에 알파벳이나 숫자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값이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저는 글씨를 조금 키웠어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휠 돌려서 키웠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적당한 크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처럼 해볼게요. a는 3이고 프린트 a 하고 컨트롤 엔터로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3이라고 출력이 되죠. 물론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줄씩 실행하는 쉘이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길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뭐 해보냐면 변수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방금은 A3 이러면 A는 3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변수는 숫자를 가지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정수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정수라는 거는 어떤 뭐 0, 1, 2, 3, 4, 5, 6 뭐 이런 자연수들뿐만 아니라 0이나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0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게 정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수를 다 포함하는 거를 정수형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타입을 뭐라고 하냐? 타입을 이 변수의 타입은 뭐냐 확인해 보면 프린트를 안 했네요. 프린트를 해줘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가 int입니다. int가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수가 영어로 인테저인데 그걸 줄여서 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int형이고 그러면 다른 형태는 뭐가 있나요? 자, 그러면 제 키를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키를 입력하고 타입 A 하면 안 나오고 프린트까지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로 실행 해보면 클래스 플로트라고 하네요. 이 플로트가 실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100, 101 하면 이 사이에는 100.1도 있고 100.11도 있고 이런 숫자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은 다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로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 말고 문자는 뭐가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문자를 넣어볼게요. 문자를 넣어봅시다. 넣고 똑같이 프린트로 이 타입을 불러와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str이라고 나오죠. 이 str은 문자형 변수예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입니다. 이렇게 타입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타입이 더 있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한 가지 타입 한번 해볼게요. 자, true가 뭐죠? 그쵸, true라는 건 참이란 뜻이요. 사실, 거짓, 또는 뭐 a는 false라고 하면 거짓이라는 뜻이죠. 이거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불이라고 뜨죠. 자, 이렇게 true나 false라고 된 거는 앞으로 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다른 것끼리 더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는 3이고 B는 실수형이에요. 자, 답은 7.5지만 아까 A는 int라고 되는 인테저였고 B는 플로트였잖아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 답은 7.5겠지만 타입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타입이 뭔지 한번 봅시다. 타입은 아, 프린트 하고 타입을 해야죠. 자, 플로트가 되네요. 결국 답이 7.5니까 플로트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거 7.5인데 저 그냥 인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인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7이 돼버리죠. 원래 7.5였는데 그 int는 정수라서 실수값이 안 되잖아요. 소수점 값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로 바뀌어 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자형 만약에 여기다가 가나다 그리고 B에다가 라마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영어로 하셔도 돼요. 영어로 그냥 하다가 쭉 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A, B, C, D, E, F 하고 A 플러스 B는 뭘까? 이렇게 쭉 붙여서 나오네요. 그죠? 어. 자, 그럼 만약 이렇게는 안 될까요? 숫자랑 문자랑 더하면 그죠? 오류가 나죠. 보니까 지원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int랑 str을 같이 더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a가 지금 숫자, 그러니까 int 상태잖아요. 그거를 문자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stra라는 문자로 바꿔준 거랑 원래 문자인 b랑 더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문자로 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변수를 되게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래치에서도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고 앱 인벤터에서도 넣으셨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크래치에서도 이게 숫자랑 문자는 안 더해지죠? 그러니까 문자랑 문자는 이렇게 결합하기로 되는데 숫자랑 숫자는 이제 더하기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지금까지 변수와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값을 입력받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입력받는 것은 input이라는 명령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a는 3 그리고 프린트 a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근데 보통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컴퓨터가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입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라고 물어보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답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컨트롤 엔터예요. 자, 여기에 커서가 뜨죠? 여기다가 제가 3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 동작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죠? 우리는 지금 입력받는 것만 했지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자, 그럼 프린트를 해줘서 답을 이제 프린트 하도록 하죠. 근데 담은 데가 없죠. 지금 변수에다 안 담았죠. 변수에다가 담고 나서 프린트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답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3을 입력하면 그대로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됐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인풋을 통해서 여기 인풋을 통해서 A라는 곳에 우리가 입력한 3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변수에다가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값을 입력받는 input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프린트에다가도 우리가 조금 더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답은 하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5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답은 15라고 뜨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연습 문제가 4가지 정도 있으니까 한번 혼자서 풀어 보실게요. 자, 연습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변수 헤이트에 키를 묻고 값을 할당하시오. 자, 헤이트를 정수형으로 만들어 소수점 아래를 버리시오. 웨이트에 상대방 몸무게를 실수형으로 묻고 값을 할당하시오. 자, 변수 헤이트와 변수 웨이트를 더한 값을 출력하시오. 자, 이거는 4개가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뭐 잘하는 친구들은 한 프로그램에 바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A 헤이트의 키를 묻고 값을 할당하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당신의 키는 몇입니까? 자, 프린트. 물어본 게 지금 A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렇게 A 출력하면 되겠죠. 자, 제 키는 230입니다. 그러면 23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저는 끊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고 잠깐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추시고요. 멈췄으면 이거 풀고 다시 돌아오셔서 하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5분. 여러분들 수업 듣고 이제 저의 줌에 다시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여러분들 5분 드릴 테니까 5분 안에 해결하시고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저 하나를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또 5분 더 시간 가지고 할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뭘 안 알려드렸냐면 인풋에서는 무조건 문자열로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숫자일 걸 기대하고 있다가 문자가 들어오면 받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문자로 받으면 문자 그대로 숫자도 출력할 수 있으니까 숫자도 받는단 말이에요. 문자형일 때는. 그래서 이제 input이라는 명령어는 항상 여기를 문자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헤이트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써도 str이라는 문자형으로 돼 있어요. 스트링으로. 자, 이 스트링으로 된 거를 우리가 이거를 정수형으로 바꾸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정수로 바꾸는 게 int였으니까 int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냥 한번 int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소수점까지 정직하게, 아니에요, 나는 크니까 소수점까지 정직하게 쓰면 이렇게 오류가 나버립니다. value 에러라고 해가지고 값이 에러가 났어요. 아니, 리터럴을 인트로 이 십진수 이런 느낌을 어떻게 바꾸나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봤더니 문자열인데 정수로 바꾸려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수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23 이렇게 입력하면 잘 되잖아요. 인트로 잘 변환이 돼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소수점을 입력하면 안 돼. 왜냐면 소수점으로 이걸 먼저 문자에서 그 실수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줘야 정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소수점을 써볼게요. 이러면 이게 플로트로 실수형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인티저로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풀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잘 풀어보셨어요? 네. 이 코드라는 거는 이제 수학 문제랑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면 할수록 몸에 있고 손에 있고 머리에 익어가지고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아까 풀어 보셨어야 해요. 자, 이제 정답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정답까지는 아니고 원래 코드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바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 안 됐던 분이 있으면 보고서라도 꼭
쳐보세요. 그 키보드로 꼭 쳐봐야지 그냥 넘어가면은 나중에 절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번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 헤이트라는 변수에 키는 몇입니까 하고 물어서 이 값을 헤이트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헤이트라는 값을 이제 방금 2번이 그 정수형으로 만들어서 소수점 아래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트로 일단 만들어 준 다음에 혹시나 소수점으로 입력했을 수도 있잖아요. 179.5 이렇게 소수점을 입력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실수형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를 씌워서 여기다가 아예 넣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정수형인 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프린트를 해줘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몸무게를 물어봅니다. 몸무게도 다시 실수형으로 바꿀 거예요. 실수형으로. 그 다음에 몸무게 출력하고 둘이 더한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안 봐도 여기 부분에 이제 여기 부분은 그 실수형으로 나온다는 걸 아시겠죠? 정수랑 실수랑 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이랑 3.5랑 더하면 이제 6.5가 돼서 실수형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플로트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되나 확인해 볼까요? 자, 130, 84.1 보이셨죠? 185.1 여기 출력했고 그 다음에 인트로 바꿔서 제가 출력했죠. 그죠? 근데 지금 인트로 바꾼 값의 결과가 안 나왔네요. 그냥 프린트하고 헤이트에서 185가 된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 몸무게는 75.5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80 더하기 75.5가 나오겠죠? 그럼 255.5가 나오겠네요. 네. 수학을 못하네. 네, 260.5가 나왔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과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안 되셨으면 꼭 손으로 쳐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산술연산자에 관해서 해볼게요. 산술연산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늘 쓰던 이런 것들을 산술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해볼게요. 1 더하기 2는 3. 간단하죠? 4 빼기 3은 1. 4 곱하기 5는 20. 뭐, 6 나누기 2는 3. 자,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4 더하기 3 한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는 프린트를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는 거 말고 또 뭐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스킬을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해놨는데 뭐뭐 있나 볼게요. 뭐냐면 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란다. 나누기가 이렇게 하나였잖아요. 20 나누기 5가 20 나누기 5가 이렇게 하나가 그 슬래시 하나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두 개를 해봅시다. 20 슬러시 5. 마찬가지로 사네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21 나누기 5는 4점이죠. 참 뭘까요? 자, 뭐인 것 같으세요? 네, 바로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게 맞는데 이건 바로 몫이에요. 그래서 그 몫과 그러니까 나눗셈 할 때 몫과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몫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3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7 나누기 3을 하면 이건 몫을 구하는 기호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나머지는 퍼센트로 구해요. 자, 그러면 몫은 2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이다. 자, 8로 해볼게요. 몫은 2고 나머지는 2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죠. 자, 제곱이라는 거는 3의 제곱은 3 곱하기 3을 뜻해요. 4의 제곱은
5의 제곱은 이렇게, 만약에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 11의 제곱은 11 곱하기 11, 이런 게 제곱이라는 건데, 이걸 좀 쉽게 10 곱하기 제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곱 그냥 한 번 하면 되지 왜 두 번 하나요? 왜냐면 세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세제곱은 이렇게 세 번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세 번도 쉽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 10에 7제곱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7번 써야 되겠죠. 7번 맞나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쓰시면 10의 7제곱 이렇게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산술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산술연산자 뭐였는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산술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몫이랑 나머지랑 제곱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 논리연산자 배워볼게요. 논리연산자라는 거는 논리가 뭐냐면 뭔가 정답이자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true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5는 3보다 크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잘해줬어요. 5는 3보다 작다. 거짓. 3과 3은 같다. 틀렸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 왜냐면 같다는 이렇게 쓰기 때문이죠. 자, 3과 3은 같다. 그 다음에 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true.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같지 않다라는 기호가 있어요. 같지 않다라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느낌표. 자, 그래서 이거 도움말이 계속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없애나? 네, 일단 봅시다. 자, 느낌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다, 뭐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요런 게 논리연산자다. 자,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 같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오류가 많이 나요. 신텍스 에러, 구문 오류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많이 나요. 이렇게 신텍스 에러.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사인이 할당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아까 a는 3 해가지고 3을 a에 할당할 때 이 기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호를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같다는 두 번을 쓰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같다를 이렇게 두 번 딱딱으로 씁니다. 자, 근데 아까 배웠지만 이게 숫자 할 때만 써지는 건 아니죠. 보니까 문자 더하기 문자 할 때도 썼단 말이에요. 그쵸? 문자 이렇게. 자, 그래서 문자열로 연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곱하기는 안 됩니까? 네, 곱하기도 한번 해볼게요. 문자 곱하기 5. 그러면 문자 5번 말하죠? 자, 근데 뭐가 안 되냐? 뭐가 안 될까요? 나눗셈 될까요? 자, 안 되겠죠? 자, 나눗셈 이런 거 안 되고, 마찬가지로 네, 빼기도 안 됩니다. 자, 안 되죠? 안 되죠? 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방금 이거죠? 문자열 이렇게 더할 수 있다는 거, 곱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다운표는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프린트하고 작은 다운표에 넣든 프린트하고 큰 다운표에 넣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숫자를 물어보고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도 물어보고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답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예요. 아까 문자랑 숫자를 동시에 출력하는 거 보셨죠? 그 쉼표 해가지고. 네,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1, 2분 멈추고 한번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들 풀어 보셨어요? 자, 뭐 이 정도는 푸셨을 거라고 보는데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뭐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덧셈 첫 번째 숫자는 하고 받을 거죠? 덧셈 첫 번째 숫자는 하고 받을 건데 이제 이게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인트가 돼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덧셈 두 번째 숫자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물론 C를 만들어서 A 플러스 B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해도 되겠네요. 자, 프린트하고 두 숫자의 합은 방금 A 플러스 B 하고 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죠? 지금 언매치드 뭐가 안 맞죠? 아, 이거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첫 번째 숫자는 자 6, 두 번째 숫자는 14, 자 20입니다. 자, 쉽게 하셨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런 종류의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연산자까지 쓰는 걸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이름 입력받고요. 성적을 입력받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비슷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활용하시고요. 네, 이거는 사람들이 입력하는 거,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금방 하시겠죠? 2, 3분 정도면. 자, 그러면 시작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줌으로 돌아오셔서 저랑 같이 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멈췄다가 지금 하셨죠? 지금 안 하시고 바로 보시지 마세요. 지금 안 하신 분은 멈췄다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도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많죠. 그럴 때는 변수명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변수명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단순하게 할 때는 우리가 A, B 이렇게 하지만 의미가 있는 걸 써주면 좋아요. 자, 국어 성적 뭐 K월로 할까요? 그래서 인풋하고 국어 성적을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 칸 띄고 여기를 복사해 주십시다. 그 다음에 수학은 매스로 하죠. 그러면 근데 빼먹은 게 있죠? 뭘 빼먹었나요? 맞아요, 우리 이거 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인트 여기도 인트 여기를 복사해서 씁시다. 그 다음에 사회 소셜 스터디스니까 SOC라고 쓸까요? 여기만 사회. 그 다음에 과학이니까 사이언스 SCI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과학. 그 다음에 영어니까 ENG로 합시다. 영어.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성적을 얘기합니다. 프린트 네임 님의 성적은 자 총합
446은 다 더한 거죠. 여기다가 다 일일이 쓰기 힘드니까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자, 썸. 여러분들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면 이미 있는 거라서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썸이란 건 보라색으로 변하니까 이미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로 쓰지? 그냥 H로 쓸게요. H는 KOR 플러스 MES 플러스 SOC 플러스 SCI 플러스 ENG. 그러면 평균은 뭘로 하지? 2로 할까요? 자, 2로 할게요. 그러면 과목이 5개니까 5개로 나눠야 되겠죠? H 나누기 5. 자, 총합은 H 점 평균 2죠?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름 입력하세요. 김태령. 저는 국어 잘했으니까 100점. 수학은 잘했는데 국어보단 못했어요. 사회는 잘했어요. 과학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어 어렸을 때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총합과 평균이 잘 나왔네요. 평균 94점이라 영어가 많이 떨어졌네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변수라는 거 조금 익숙해지셨고요. 이렇게 변수 입력 익숙해지셨고, 이게 형태, 그러니까 타입이라는 거 좀 익숙해지셨죠? 인트, 플로트, 스트링, 뭐 불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풋 명령어 이제 확실하게 다 아셨고요. 인풋 하실 때 여기 다운편에 넣는 것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 이렇게 써보셨고요. 이거 말고도 뭐 곱하기, 나누기, 못 구하는 거, 나머지 구하는 거, 제곱 구하는 것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랑 문자랑 동시에 출력할 때 쉼표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하셨습니다. 자,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줌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 두어 개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빨리 끝나신 친구들은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요.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바로 시간 보셔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줌에서 만나요.